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기차입니다. 이번 시간은 CLI에서의 작업 환경을 좀 더 파워풀하게 설정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CLI 환경은 텍스트만 사용하므로 폰트 글리프로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아스키 문자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단조로움을 보완해주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아스키 문자로 그려진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네오패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스키 문자는 위아래로 긴 직사각형 글자이므로 TUI 환경에서는 폰트 셀의 가로 세로 크기 비율을 1:2로 가정하고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러나 언어에 맞게 글자의 라인 헤이트, 베이스라인 등이 고려되어 실제로는 셀의 세로가 가로의 2배보다 크게 되어 이미지는 위아래로 늘어난 모습이 됩니다. 네오패치를 실행하면 사용 중인 리눅스 배포판에 로고가 보여집니다. 저는 우분투에 로고가 표시되는데 원이 위아래로 늘어나서 타원이 됩니다. 우분투의 영어 환경에서는 기본 셀 크기가 10픽셀 곱하기 22픽셀이라서 세로로 좀긴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어 환경에서는 기본 셀 크기가 10픽셀 곱하기 26픽셀이라서 상당히 눈에 거슬릴 정도로 위아래로 더 늘어납니다. 셀 크기를 10픽셀 곱하기 20픽셀이 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셀 간격은 1 이상만 가능하므로 높이를 줄일 수 없고 폭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좌우 글자 간의 간격이 넓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노스페이스를 사용자 지정 폰트로 설정하면 10픽셀 곱하기 19픽셀이 됩니다. 시스템 폰트일 때보다 원에 더 가깝지만 폰트 셀의 높이가 살짝 낮아서 살짝 위아래로 찌그러집니다. 높이를 1.1로 보정하면 최종 폰트 셀의 크기가 10픽셀 곱하기 20픽셀이 됩니다. 바뀐 셀 크기를 반영하여 터미널 크기를 영상 크기에 맞게 16:9 비율로 보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모노스페이스를 사용자 지정 폰트로 설정하더라도 언어마다 라인 헤이트와 베이스라인 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환경에서는 모노스페이스를 사용자 지정 폰트로 설정하면 10픽셀 곱하기 24픽셀이 됩니다. 영어 환경의 시스템 폰트보다도 여전히 위아래로 너무 깁니다. 한국어 환경에서는 개인적으로 나눔 고딕 코딩 폰트를 추천합니다. 폰트 크기를 15로 하면 10픽셀 곱하기 20픽셀로 딱 떨어지는데 글자가 너무 꽉 채워집니다. 폰트 크기를 14로 하고 폭 간격을 1.2, 높이 간격을 1.1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영어 환경보다 글자들이 너무 꽉 차서 답답합니다. 개인적인 취향 차이일 수 있으나 터미널 에뮬레이터에 패딩이 거의 없어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터미널 에뮬레이터들은 GTK3 위젯이 사용됩니다. CSS 파일을 통해 패딩 등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딩 기본값은 1픽셀이라서 여백 없이 거의 꽉 차서 출력되므로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패딩을 10픽셀로 늘려주겠습니다.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다시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네오 패치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분투 로고가 찌그러지지 않고 정확히 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패딩이 있으니 좀 덜 답답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어 환경에서는 폰트 셀의 가로 세로 비율을 1:2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나눔 고딕 코딩을 사용자 지정 폰트로 설정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눔 고딕 코딩은 다른 고정폭 폰트에 비해 너무 글자가 꽉 차서 답답하게 보여지지만 다른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2바이트 이상의 언어 환경에서의 터미널 폰트 이슈는 우분투 26.04 LTS에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기본 터미널이 틱시스로 바뀔 예정입니다.
GTK4가 적용되어 우분투에서 언어별로 다르게 적용한 라인 헤이트와 베이스라인 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2바이트 이상의 언어 환경에서도 영어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틱시스가 정식으로 기본 터미널이 될 때는 틱시스에서도 언어별로 다르게 적용한 라인 헤이트와 베이스라인 등이 반영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깃을 설치하겠습니다. 터미널의 유틸들은 깃을 통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개발 작업도 깃을 통해 대부분 관리하므로 깃은 필수 설치 항목입니다. 터미널에서의 작업은 텍스트 기반이라서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너드 폰츠는 아이콘화된 이미지 폰트 글리프를 제공합니다. 터미널에 이미지화된 글자들이 사용되어 좀 더 가독성도 높여주고 비주얼한 화면을 제공해줍니다. 여기서는 너드 폰츠를 깃 클론으로 받고 있는데 레파지토리의 용량이 커서 깃으로 받아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너드 폰츠의 깃 레파지토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집으로 묶어 다운로드 받을 것을 더 추천합니다. 용량과 다운로드 시간 모두 3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너드 폰츠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집으로 묶어 다운로드 받았다면 압축을 풀고 압축을 푼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됩니다. install.sh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폰트 설치가 다 끝났으므로 레파지토리를 복제했던 디렉토리는 삭제하겠습니다. 집으로 묶어 다운로드 받아 작업했다면 zip 파일과 압축을 푼 디렉토리를 삭제합니다. 폰트 적용을 위해 터미널을 재시작하겠습니다. ls 명령어는 파일 목록의 표시가 단조롭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lsd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너드 폰츠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게 설정된 항목을 제거하겠습니다. DD를 누르면 커서가 있는 줄이 제거됩니다. 최신 너드 폰츠의 아이콘들은 정각 글리프이므로 아이콘과 파일명을 띄우기 위해 세퍼레이터를 두 칸으로 하겠습니다. LSD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콘도 잘 표시됩니다. ls 명령어와 ll 명령어에 더 익숙할 텐데 별도의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lsd를 ls의 알리아스로 바꿔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crc 파일을 vi 편집기를 통해 편집해야 하는데 vi 편집기를 좀 더 파워풀하게 설정한 후에 .crc 파일을 편집하겠습니다. 우분투에 설치된 vi 편집기는 빔10이라서 이전 시간에 빔 GTK3를 설치했습니다. 빔 편집기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새로 환경 구축할 때마다 매번 빔 설정을 다시 해주는 것은 불편하므로 저는 빔 설정을 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빔 설정을 깃으로 관리하려면 깃 관련 명령어에 익숙해야 하고 직관적이지 못하고 닷빔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작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빔이는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빔 설정을 깃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설치는 간단히 패스가 잡혀 있는 경로에서 wget으로 빔이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실행 권한을 주겠습니다. 비밀을 실행하겠습니다.
빔이 명령어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빔이 명령어 뒤에 init 혹은 i를 붙여 실행하면 빔 설정을 관리하는 git 레파지토리로부터 클론해오거나 새로운 git 레파지토리로 빔 설정을 푸시해줍니다. 같은 도메인의 git 서버에 여러 계정을 사용한다면 인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도메인 주소 앞에 유저네임을 명시하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저네임과 유저 이메일을 글로벌로 설정한다면 입력하지 않고 엔터만 치면 됩니다. 값을 입력하면 로컬 레파지토리에 설정됩니다. git의 계정 정보를 설정할 때도 귀찮더라도 글로벌보다는 레파지토리별로 설정하면 계정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브랜치 기본값은 메인입니다. 메인이 아닌 브랜치를 사용한다면 설정해줍니다. .bmarc를 git으로 관리할 파일을 설정해줍니다. 자동으로 git 레파지토리로부터 빔 설정이 받아와집니다. 빔 패키지들도 미리 설정해놓았던 정보 그대로 바로 설정되었습니다. 빔 패키지들은 git의 서브 모듈로 관리되므로 서브 모듈들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빔이 업데이트 혹은 빔이 U를 실행하면 서브 모듈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빔이 init으로 git 레파지토리로부터 빔 환경 설정을 재구성했다면 크리덴셜 헬퍼가 스토어로 설정됩니다. 설정 후 한 번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입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빔이 2.5는 init 실행 후 업데이트를 또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빔이 2.6은 init 실행 후 서브 모듈로 빔 패키지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서브 모듈 업데이트까지 실행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git에서 관리하는 버전보다 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빔 패키지들은 m키호가 표시됩니다. git 레파지토리에도 최신 빔 패키지의 버전 정보로 동기화되게 푸시하겠습니다. 빔이 푸시 혹은 빔이 p를 실행하겠습니다. .bmarc 파일을 빔 편집기로 열어보겠습니다. 빔 편집기가 빠르고 쉽게 바로 사용해오던 설정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설정된 빔 설정들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빔 편집기로 연 파일을 닫을 때는 보통 콜론을 누르고 Q 느낌표를 입력하는데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Q만 누르고 종료해도 됩니다. .brc 파일을 빔 편집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슬러시 뒤에 포스 컬러를 입력해서 검색하겠습니다. 알파벳 N을 누르면 검색된 다음 단어 위치로 이동합니다. 대문자 N을 누르면 검색된 이전 단어 위치로 이동합니다. 우분투의 터미널 에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컬러 프롬프트가 적용되지만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임베디드된 터미널에서는 컬러 프롬프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스 컬러 프롬프트를 yes로 설정하면 적용됩니다. X를 입력하면 커서 위치에 글자가 지워집니다. 한 페이지씩 포커스를 이동하려면 Shift 위아래 방향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콜론을 누르고 숫자를 입력하면 해당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LSD를 LS의 알리아스로 설정해서 LS 및 LL 명령어가 LSD로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LS의 컬러와 디렉토리 그룹에 대해 설정하기 위한 알리아스는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터미널을 다시 실행해야 적용됩니다. 이제 LSD 대신 LS 기존 명령어를 실행해도 LSD가 실행됩니다. LL도 LSD로 실행됩니다. LSD는 트리 명령어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LS 명령어로 가능해졌습니다. 트리 뷰 역시 아이콘이 표시되어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가독성도 좋아졌습니다. 터미널 에뮬레이터는 간단히 컨트롤 알트 T 단축키로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노틸러스 역시 터미널 에뮬레이터처럼 빈번히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단축키로 등록하겠습니다. 키보드 메뉴에서 사용자 설정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틸러스를 실행하는 단축키를 저는 이미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단축키와 충돌이 나지 않으면서 알기 쉬운 단축키로 설정하려고 고민했습니다. 키보드 자판에서 터미널 실행에 사용되는 T 자판 옆에 있는 Y 자판을 노틸러스 실행 단축키 자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저의 경우 컨트롤 Alt Y를 누르면 노틸러스가 실행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